오늘 이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상처와 후회, 그리고 쉽게 잊히지 않는 기억들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마음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인데도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걱정이 밀려오며 이미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입니다. 그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집착과 걱정에서 어떻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르침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들은 덜어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이것만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고민은 반복되고 마음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시선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일까요? 오래전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이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전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담담하게 넘기고 또 다른 이는 깊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여러 기준과 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기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바람까지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 기대와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과 분노, 답답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는 사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순간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부터는 반응을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질문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일수록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과 감정까지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서운했던 말 한마디, 기대했던 관계, 이루지 못한 바람들이 쌓여 어느새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쥐고 있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 두렵지만 정작 놓지 못해서 더 힘들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화하고 사람의 마음 또한 일정하게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흐름은 계속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질수록 그 과정에서 괴로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떠올리며 되새기다 보면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 마음을 흔듭니다. 이때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내 안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기대 또한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바람을 품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해받고 싶고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차이는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관계 속에서도 서운함과 외로움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기준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끊어내려 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은지 차분히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덜 쓰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던 무게를 덜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여유가 생기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반응 또한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오래도록 익숙해진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에서도 무리하게 끊어내기보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요소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아무리 되돌아봐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매달려 있는 동안 마음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여 있는 힘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지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마음의 긴장을 한층 줄여줍니다. 작은 시선의 변화가 전체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같은 생각에 머물고 또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인식하고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빠르게 균형을 되찾는 힘이 길러집니다. 마음은 다루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힘을 덜어내는 연습이 이어지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운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바깥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내면의 반응이 달라지면 삶의 느낌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결국 일상을 한층 더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중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끝난 일에 머물러 있거나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생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면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다시 고개를 들며 이미 지나간 일이 현재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떠올릴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을 키우며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는 점점 소모되고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 손끝에 닿는 감각, 귀에 들려오는 소리처럼 평범한 장면들이 바로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는 발의 움직임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이미 연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점점 다른 시간에 머물던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후회와 걱정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잔잔한 안정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느끼는 일과 같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던 시간이 조금 느려지며 그 안에서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 속에서 이유 없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점차 체감하게 됩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힘을 지닌 것은 호흡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이 흐름은 늘 곁에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의식하며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에 몰두한 채 지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숨결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이 마음은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숨으로 돌아오라고 전해집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현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도 주의를 숨결에 두는 것만으로 내면은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나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변화를 가만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절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켜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전혀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
떠오른 상태를 알아차린 뒤 다시 숨결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점차 중심을 잡는 힘이 길러집니다. 시간의 길이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는 마음이 불안해질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내면은 점점 안정된 방향으로 익숙해집니다. 호흡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흐름에 주의를 두는 순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차분히 마주하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연습이 이어지면 흔들리는 순간에도 이전보다 빠르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반응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삶 전체를 한층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화가 나고 서운하며 슬픔이 밀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많은 경우 억누르거나 숨기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참고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못한 상태가 쌓이면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무게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그 상태에 휩쓸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순간적인 반응에 따라 말이나 행동이 이어지면 이후에 후회가 남고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억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현재의 상태를 인식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과 일정한 거리가 생깁니다. 그 짧은 틈이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슬픔 또한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강도는 서서히 완화됩니다. 더 이상 나를 압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나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내면도 한층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연습이 반복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감정이 생겨도 곧바로 흔들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더 신중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특정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롭게 함께하는 방식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면은 점차 안정된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삶 전반에 잔잔한 평온함을 만들어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족이 안정되어 보이고 또 다른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이 부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을 마주할 때면 어느새 부족한 부분만 떠올리게 되고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분명한 방향을 전합니다. 비교하는 태도는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만족보다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장점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자신의 삶에 담긴 가치들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각자가 걸어온 길은 서로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삶 속에도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결과만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이 깨진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런 비교는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 보이는 대상은 계속 나타나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집니다. 시선이 늘 부족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편안함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는 분명히 잘 해낸 순간들이 존재하며 그 나름의 의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러움 대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 비교에서 비롯된 긴장도 서서히 풀립니다. 시선이 부드러워질수록 내면 또한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어지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때 지금의 하루가 지닌 가치와 의미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로 머물게 되고 일상 속에서도 잔잔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을 돌아보면 익숙함 속에 묻혀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늘 곁에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편안함까지도 특별하게 느끼지 못한 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서 잔잔한 고마움이 올라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평온함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이 감정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따뜻한 물을 마시는 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처럼 일상 속에는 이미 충분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게 되면 내면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부족한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미 주어진 것과 현재의 소중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놓치기 쉬운데 존재 자체를 다시 떠올려보면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감정을 간단하게라도 표현하면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긴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여유를 넓혀줍니다. 불만이 가득할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고마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사소한 일에 대한 반응은 점차 잦아들고 전체적인 흐름이 차분해집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기보다 하루 중 한 가지라도 떠올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이면 시선이 서서히 바뀌고 마음의 분위기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어지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멀리서 찾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은 한층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지인과의 통화, 스쳐 지나가며 건네는 짧은 인사까지 말은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표현이 예상보다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전합니다.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면의 흐름이 밖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그 말이 다시 자신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친 표현은 내면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부드러운 표현은 차분함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먼저 말이 나가고 이후에 후회가 뒤따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전해진 말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잠시 멈추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짧은 여유를 두고 이 말이 필요한지, 어떤 느낌으로 전달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점은 자신을 향한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타인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내면을 위축시키고 피로감을 쌓이게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안정된 상태로 이어집니다.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로 위로를 전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선택하는 태도에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을 선택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스스로를 향한 짧은 위로가 쌓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일상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는 한층 편안해지며 내면 역시 이전보다 가벼워집니다. 결국 좋은 말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잊히지 않는 기억들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이어지며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짧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 기쁨을 느끼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웃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삶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각각의 만남에는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인연으로 설명하며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그 관계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 역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좋은 관계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큰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지거나 마음속에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도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관계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왜 저럴까라는 의문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며 형성된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부담도 한층 줄어듭니다. 또한 모든 인연이 오래 지속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어떤 관계는 따뜻함을 알려주고 또 다른 관계는 인내를 배우게 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성장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두는 선택도 필요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핵심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향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은 점차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그 만남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면서도 부드러워지고 보다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어질 때부터 내면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시선이 머물게 되면서 만족보다는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욕심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바람을 넘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불편함이 남고 이루고 나서도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나며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좇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더 이루면 편안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며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만족의 순간은 계속 미뤄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감각이 남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선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내면은 서서히 안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줄이는 데에도 이어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모습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각자의 속도에 맞게 살아갈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때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재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쌓일수록 집착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결국 평온함은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면을 편안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어질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그만큼 안정된 흐름 속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다양한 기억이 쌓여갑니다. 따뜻하고 기쁜 순간들도 있지만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억 또한 함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며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 역시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라고 전합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괴로움을 겪는 것은 결국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여있는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러울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판단을 계속해서 탓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럴 때는 시선을 조금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장면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회 속에는 배움이 담겨 있다는 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지금의 내가 더 깊어졌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바라보면 후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 자리에 여유로운 시선이 들어옵니다. 자신에게 따뜻해질수록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스스로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금씩 용서해가는 흐름 속에서 내면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한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삶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 한편으로 밀어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이 생기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각을 피하거나 외면하며 지내게 되지만 그럴수록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끝맺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마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어느 누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차분히 이해하게 되면 막연했던 감정도 점차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말,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감정, 이루지 못한 바람들이 남아 있을수록 아쉬움은 커집니다. 그로 인해 더 붙잡고 싶어지고 놓는 일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현재의 순간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귀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은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오해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 먼저 풀고 싶어지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도 조금 더 솔직하게 전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내면을 가볍게 만들고 후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가면 막연했던 감정도 점차 선명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를 대하는 시선 또한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핵심은 끝을 생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따뜻하게 사용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에게도 진솔해지는 것, 그 선택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왔다면 하나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바쁜 시간 속에서 놓치고 있었거나 익숙함에 가려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길을 이제야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 흐름을 정리해보면 방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도 전해지듯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이어집니다. 말로 들으면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르려는 성질을 보입니다. 불안에 익숙했다면 다시 그쪽으로 기울고 걱정이 많았다면 비슷한 생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현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멈추는 시간은 무심코 흘러가던 하루에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함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단번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현재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복되면서 점차 중심을 잡는 힘이 길러집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특별해지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바라보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점차 삶 전체에 잔잔한 평온함을 더해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며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새롭게 다가온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노력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흐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처럼 그 상태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며 내면의 방향은 점차 안정된 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 수많은 경험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잘해낸 순간도 있었고 아쉬움이 남는 기억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도 괜찮습니다. 잘하려 애써온 노력만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완벽함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흐르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는 날이 찾아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지금의 상태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이미 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한층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를 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